최근 조선일보에서 인상 깊은 글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은 범죄자 인권보다 소중한 것.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칼럼인데요. 작년 10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20대의 주폭 한 명이 끌려왔다고 합니다. 주폭은 술에 만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주폭은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구대에 끌려온 이후에도 경찰들에게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여경에게는 성희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물건들을 걷어차며 경찰들에게 인신모욕적인 욕설을 내뱉는 주폭. 그리고 그런 그를 보다 못한 49세 경위. 결국 이 경위가 이 20대 주폭의 뺨을 8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폭은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49세의 경위는 감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기자는 해임 조치의 적절성과 주폭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실정을 논하며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주폭과 취객이 몰려오는 경찰서 지구대에 새벽까지 앉아있으면 지옥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난동자들을 상대하는 경찰들의 인내심은 언제나 위태로워 보인다. 이번 A씨 해임 판단은 그래서 현장에서 분투하는 구성원의 마음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물음은 너무 진부해서 하고 싶지 않다. 범죄자들에게도 물론 인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권력을 압도하는 순간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범죄자의 인권과 공권력,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주치자와 실랑이를 하는 지구대 경찰들의 모습을 보며 지옥을 떠올린 이 기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추악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매를 맞는 나라. 앞서 언급한 주치자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려다가 폭언을 당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을 정도고 얼굴에 침을 맞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잦습니다. 도저히 제지가 안 돼서 경찰 여럿이 출동해 지구대나 파출소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술에 깨게 하는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파출소 사무실 한복판에 소변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는 한국의 음주, 과음 문화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 기회에 차차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공권력 문제에 집중해 봅시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권력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갑질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죠. 경찰을 불러서 무료 콜택시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세금으로 밥벌이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온갖 갑질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까지.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들은 정말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국민들의 의지를 담은 강제력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행사하는 명령이자 권력이고 합법화되고 정당화된 강제력입니다. 물론 이런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공권력의 권위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질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공권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니, 존중은커녕 오히려 경찰들이 갑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죠. 경찰들이 함부로 무시당하고 공권력이 우습게 보이니 그 다음 무너지는 건 바로 법과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놀랄 법한 한국의 시위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약 10년 전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 주도하에 뜬금없이 펼쳐진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였습니다. 당시 노동개혁 등 거대 노조에게 불리한 정부 정책이 펼쳐지자 이들은 이를 명분으로 반박근혜 정부 세력을 규합해 시위를 펼쳤죠. 시위대는 쇠파이프, 새총, 강목 등을 포함해 각종 흉기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으로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이들을 휘두르는 폭력에 그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작 방패 하나에 의지한 채 온몸으로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진압봉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대는 흉기를 휘두르는데요. 그런데 당시 언론이 이 경찰들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무려 살인경찰입니다. 시위자 고 백남기 씨가 경찰 제지에 불응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자 비살상 제한무기인 물대포를 쐈는데 이를 맞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중태에 이르자 대대적인 경찰 비난 여론을 일었습니다. 범법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매맞아가면서 공무를 수행했는데 사회는 그들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비난한 겁니다. 앞뒤가 바뀐 이런 일은 민중총궐기 때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작년에 포스코에서 한 노조 간부가 고공농성을 벌인 적이 있었죠.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봉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또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죠.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흉기까지 동원하는 범법자들. 그들은 시민의 적입니다. 그들의 시위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방식은 명백한 악이죠.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불법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은 오히려 그런 범법자들을 옹호하고 이런 범법자들로부터 사회를 수호하려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욕합니다. 이건 단순히 술 취한 망나니가 경찰들에게 욕하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죠. 우리 사회 전체가 공권력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민주화의 독선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경은, 나아가 공권력은 정치에 의해 완벽히 거세당했습니다. 87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권력 집단은 바로 민주화 세력이죠. 이들은 학창시절 군경, 즉 정부의 공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명분은 민주화였죠. 그간 여러 영상에서 살펴봤듯 오늘날 권력을 쥔 민주화 세력은 정치, 법, 언론,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동원해 자신들의 상징 자산을 철저히 미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도구만은 절대적인 선으로서 지부되며 민주화 운동에서 그들이 벌인 모든 행동은 완벽히 정당화되고 있죠. 여기에 의문을 표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게는 민주화를 못 오겠다는 둥 하며 극우딱지를 붙여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반민주적이고 정근대적인 법을 통해 처벌까지 하려 하죠. 오늘날 대한민국 공권력이 철저히 업신여김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이 정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대치한 일들을 자랑스러운 영담으로 묘화시키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영담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많습니다. 민주화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시위 과정에서 십수명의 경찰들을 불태워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동의대 사건처럼요. 하지만 이조차도 민주화운동의 일부라며 추앙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적 승리 이후 헤게모니를 쥔 민주화 세력은 시위대를 정의의 세력으로, 이들을 제지하던 군경을 악의 세력으로 철저히 양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공권력과 싸웠던 행위가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어지다 보니 민주화 이후 엄정한 공권력이라는 건 마치 구시대의 유물 내지는 적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당장 선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경찰들이 얼마나 강경하게 진압하는지는 인터넷에서 사진 몇 장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이 진압봉을 드는 것조차 악마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과잉 진압이라면서요. 정작 시위대는 온갖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화 세력의 정치 권력이 커질수록 공권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들에 대한 정치 투쟁을 각종 선전선동으로 광장에서 벌이는 게 민주화 세력의 특징이다 보니 대규모 시위, 폭력 시위는 주로 민주화 진영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거창한 정치적 명분만 있으면, 특히나 그 명분이 친민주당적인 거라면 어떤 불법 시위, 폭력 시위를 해도 정치와 언론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라 이런 시위를 제지하고 통제하려다가 수많은 젊은 경찰들이 다치고 장애를 얻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까지 있는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가해자 취급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건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광장에 모인 성난 군중들의 감정적인 여론에 의해 지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회를 위해 공권력을 거세시킨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